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내일 있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된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는요.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5번째로 검찰청을 출석하게 됩니다. 검찰은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을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과 엮어놓기 위해서 별의별 생쇼를 하고 있죠. 하지만 시작부터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되게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하고 연결시켜서 어떻게 이걸로 이재명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잡아왔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이재명 죽이려고 했었고, 그게 안 되니까 이 대북 송금으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사실 그게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몇 차례 다른 시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또는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을 좀 괴롭혀 보려고 뭐 꼬투리를 걸어 보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특히 김남국 의원 건 같은 경우에 대선 자금 운운하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대선 자금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그 코인 비슷한 NTF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 판매한 거, 예. 요거까지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선거 자금이 보존이 되면은 다시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얼마를 냈는지 요거를 다 뭘로 합니까? 예, 코인하고 비슷한 블록체인하고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거를 구입을 하는 걸로 이재명한테 후원금을 내는 뭐 이런 방식을 만들었었잖아요. 자, 이게 사실은 코인이 아닙니다. 코인하고 동일한 기술을 썼을 뿐이지. 그랬는데 요거를 코인이라고 몰고 가면서 김남국의 코인과 이재명의 코인이 관련이 있다. 그래서 대선 자금이다. 요렇게 몰고 갔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럴싸하게 들릴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는 사람은 뭐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비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신논현역하고 논현역은 분명히 다른 데 있죠. 한 블럭 이상 떨어져 있죠. 근데 신논현역에 내렸다고 해서 논현역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거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라는 말을 합니다. 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 내렸는데 경부선 KTX 고속철도 서울역에 내린 것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지하철 4호선 서울역은 이 KTX 서울역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죠.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거기 있다가는 KTX 못 타요. 그죠? KTX 타고 서울역에서 내리면 지하철 못 타요. 한참 걸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못 모르는 사람은 그 서울역이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식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합시다. 여튼 이렇게 검찰은 이재명을 어떻게든 간에 괴롭히고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별의별 그 쇼를 다 했습니다. 자, 그중 하나가,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들 딴에는 회심의 역작이라고 생각했던 게 대북 송금 같아요. 지난해 연말부터 김성태를 붙잡아 오는 그 순간부터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김성태 잡아올 때도 얼마나 쇼를 하고 잡아왔습니까? 그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몇 달에 걸쳐가지고 김성태 족쳐가지고 진술을 만들어냈다고.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그럴싸하게 잘 만들었다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시작부터 휘청이고 있습니다. 자, 한 단계부터 한 단씩 들어가 볼까요? 자,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오전에.
5번째 검찰 출석이에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오전에만 조사를 받고 오후에는 그 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촛불 집회까지 참여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단식 농성 중입니다. 어제가 3일차, 오늘이 4일차, 내일이면 5일차입니다. 근데 오전에만 좀 조사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검찰에서 안 된대. 야, 못돼 처먹은 새끼들. 아우, 못돼 처먹은 새끼들. 한동훈 지는 말이야. 휴대폰 안 뺏기려고 몸싸움까지 해놓고서는 말이야. 진짜 나쁜 놈들이죠. 여하튼. 자, 검찰은 사실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를 다시 말해 회심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장의 무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더 이상 이재명을 괴롭힐 수 없고 올가맬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 대체제로 썼던 것이 이 쌍방울입니다. 김성태가 유동규 역할을 톡톡히 해줬죠. 그러면서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열심히 떠버렸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김성태는 단 한 번도 이재명한테 직접 통화를 한 적이 없어요. 이화영을 통해서 했다는 거지. 근데 이화영 지사 김성태랑 전화 바꿔준 적 없다고 얘기를 또 합니다. 자, 여하튼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김성태가 북한에 경기도를 대신해서 준 돈은 8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정도가 돼요. 100억 정도나 되는 돈을 주면서 전화 한 통화 안 해봤을까? 아니, 그렇잖아요. 말이 됩니까? 어느 기업인이 정치인한테 돈을 주는데 전화 한 통화 못하면서 100억씩이나 돈을 줍니까? 1, 2억도 아니고 100억을? 자, 김성태는 경기도에 마스크 10만 장을 기부합니다. 마스크 10만 장 기부했다고 도지사실에서 기부할 때 하면서 전달식을 하면서 사진을 찍자 이재명 대표가 거절하죠. 왜? 얘 깡패야. 조폭이야 얘. 얘랑 좀 엮이기 싫어. 안 그래도 10몇 년 전에 변론 한번 해줬다고 뭐 다른 깡패들을 변론 한번 해줬다고 그거 가지고 지금 나를 올가매는 판에 도지사 할 때 이런 사람하고 내가 사진을 찍으면 무슨 일 생길 줄 알아서 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하튼 김성태가 유동규 역할, 쌍방울 사건에서는 유동규 역할을 김성태가 톡톡히 하고 있는데 자, 시작부터 흔들려요. 왜?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김성태의 증언을 법정에 끌어내려고 무척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성태의 진술은 번번이 어긋나죠. 오직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대장동 사건을 만들었다면 쌍방울 사건은 오직 김성태의 진술만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화영 부지사가 도우미로 나서게 돼 있었던 거죠. 검찰은 이화영을 도우미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협박도 하고 압박도 하고 가족들을 가지고 인질극도 벌리고 회유도 하고. 그래서 슬그머니 넘어간 줄 알았는데 이화영 지사가 다시 입장을 정리하죠. 그러면서 방북 비용 대납 그딴 거 없다. 김성태의 진술 거짓말이다.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서 밝히겠다. 자, 검찰은 지들도 아는 거야. 김성태의 진술만 가지고 이재명을 어떻게 올가맬 수가 없다. 따라서 누가 필요했다? 이화영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화영이 진술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검찰 편을 드는 것을 검찰에 협조를 해주지 않기로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사법방해 하면서 또 시비를 걸고 있지.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거예요. 지들이 원하는 대로 지들의 계획대로 안 되면 지들의 계획을 방해한 사람,
지들의 계획에 차질을 일으킨 사람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신들이 잃어버린 증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아마 이화영이 사법방해로 진술을 못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면은 검찰은 이화영의 진술을 뭐 어떻게 다시 받아낼 수 있다 생각하는 모양이지. 자, 그런데 일단 말도 안 되고요. 제일 황당한 거는 사법방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사법방해죄 없어요. 법 왜곡죄도 없어요. 근데 어디서 사법방해가 나오는지 몰라. 사법방해는 누굴 보고 사법방해라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판사, 검사 혹은 변호인이 진술을 막을 때, 그럴 때 법 전문가가 법적인 어떤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전문가의 기술을 이용해서 진술을 막거나 왜곡할 때, 이럴 때 법 왜곡, 사법 방해죄가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히 진술을 거부하라고 종용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거, 이 정도 가지고는 사법 방해죄 행당 안 돼요. 그거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뭐 위증 교사라든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걸 왜? 다른 뭐 협박이나 이런 걸로 처벌이 가능한데 그걸 왜 굳이 사법방해로 합니까? 사법방해 원래 취지는요, 공무원, 권력자, 판검사와 같은 법 전문가들, 법조인, 이들이 권력이나 혹은 이 법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것을 사법방해죄라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어쩌라고?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는 부인이 한 건데 부인을 사법방해로 한다고? 어서 개지랄이야, 이씨. 그러니까 한동훈도 그렇고 검찰들도 그렇고요. 얘네들은 어떨 때 보면 얘들이 법을 모르나? 아니면 모르는 척 하나? 아니면 얘들은 지들이 뭐 사실관계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지들이 유리한 대로 내용을 왜곡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이런 놈들이 우리 역사상 존재했나요? 우리 역사상 이런 자들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선 선조 때 사색 당파들 싸움할 때 그때 있었고요. 그 뒤로는 없었어요. 조선시대 당쟁할 때나 있었지 그 뒤에 이런 자들이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자들은 없었어요. 아, 이승만이 있구나. 아, 윤석열이 이승만 존경한댔지? 아마 그런갑다. 그죠? 예. 여하튼 검찰의 계획은 지금 초반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검찰을 곤욕스럽게 하는 것은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죠.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 협박 또는 가족 인질극을 벌여서 이화영을 사실상 정신적 고문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너 석방해 줄게. 석방해 줄 테니까 이화영 너 김성태하고 말 좀 맞춰줘 라는 식으로 종용을 했죠. 이것을 이화영 지사의 부인이 폭로를 합니다. 자, 검찰은 이게 사법방해라고 몰고 갈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 사법방해에 해당 안 된다고. 원래 취지하고 전혀 다르다고. 변호사들, 검사들, 니들이 진술을 막을 때 그때 사법방해라고, 이 새끼들아. 아, 나쁜 새끼들 진짜.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검찰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물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물증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화영 부지사를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변론을 해줬던 법무법인 해광입니다. 이 법무법인 해광이 이화영 지지사를 지금 수렁에 몰아넣고 있는, 이화영 지사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김성태조차도 같이 변론하고 있더라. 김성태와 이화영을 동시에 변론을 하고 있더라. 근데 이화영하고 김성태는 사실상 지금은 이해가 충돌되는 사람이에요. 이화영은 나는 무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김성태는 이화영이 나한테 시켰어 라고 하는 사람, 일러주는 사람이에요. 이 둘을 동시에 변론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가능하게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화영하고 김성태의 진술이 일치하는 경우만 가능해요. 결국 뭐다? 애시당초 법무법인 해광은 이화영하고 김성태의 진술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있었다. 그러니까 같은 로펌에 변호사를 선임을 했겠지. 자,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드러났죠. 네. 이거는 쌍방울의 사회이사 선임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지난 3월 22일 쌍방울 사회이사의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가 선임이 됩니다. 여기 보시죠. 법무법인 해광.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검찰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정황 증거죠. 이 검찰이 보니까 해광을 통해 가지고 김성태랑 그 이화영이랑 진술을 맞춰놓으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해광은 검찰을 대신해서 이화영하고 김성태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진술량 맞춰봐 이렇게 종용을 했구나. 검찰이 협박을 비스무리 하면은 그 사이에 흔히 해광이 끼어들어가지고 마치 변론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이화영을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검찰한테 유리한, 검찰이 원하는 답을 만들어내려고 했구나 라는, 그게 딱 보이시죠? 하지만 이거 어디까지나 정황입니다. 이제부터는 물증,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 있습니다. 아마 검찰은 제일 곤욕스러운 게 이 스모킹건이 나왔다라는 데 있을 겁니다. 이 스모킹건, 이재명은 적어도 쌍방울의 대북 송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경기도는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하든가 말든가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화영 지사는 김성태하고 대질신문에서 500만 달러 이거는 쌍방울의 대북 자금 사업 계약금이지 경기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대질신문에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현근택 변호사가 직접 언론에 나와 가지고 말을 합니다. 아니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 계약금인데 이걸 왜 경기도의 대납이라고 얘기를 하냐. 말도 안 된다. 실제로 계약서에 500만 달러를 200만, 300만으로 나눠서 지급한다라는 계약서까지 있다. 이건 뭐 북한하고 쌍방울하고 대북 사업,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 이게 쌍방울이 북한에 무슨 광산을 개발하는 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이 지금 팔 수 있는 것 중에 북한이 대외적으로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광물자원이 있잖아요. 북한의 광물자원. 이거를 팔아서 북한이 이제 자신들 달러 벌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자원이라든지 또는 기술이라든지 이게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 광산 개발이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광산 개발을 위해서 외국 자본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는데 북한까지 들어가서 광산을 하려는 사람들이 잘 없어. 그 누가 들어가는 거야? 그게 남한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쌍방울이었던 거예요. 이 쌍방울은 북한에 이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광산 개발을 위한 계약금으로 800만 달러를 주기로 했고요. 1차로 500만 달러를 주는데 500만 달러를 200만, 300만으로 나눠서 준 거예요. 그게 계약서가 있어. 계약서가. 그리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IR 자료. 자, 계약서를 쓰고 돈을 보냈으면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외 공표를 합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이제 곧 우리 북한하고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걸 보고 IR이라 그러잖아요. IR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모두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 일단 먼저 계약금 쪽으로 500만 달러를 보냈다. 이 내용이 IR 관련 자료에 떡하니 나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법정에 출석한 쌍방울 쪽 기업 직원도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검사가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나노스 IR 자료를 보면은 방용철과 북한 송명철 사이에 대북 사업 관련 합의서가 나오는데 계약금 쪽으로 200만 불, 300만 불, 합계 500만 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쌍방울 직원이 대답을 하죠. 예, 그 사업의 대가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대가로 알고 있어. 라고 법정 진술까지 했습니다. 계약서 있고. 보세요. 검찰도 계약서 있다는 거 인정했잖아요. 대북 관련 사업 합의서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자, 보실까요? 예. 큰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검찰도 대북 관련 사업 계획 사업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네. 그죠? 예? 대북 사업 관련 합의서. 합의서 있다고 자기들 인정했잖아. 이 합의서가 좀 제일 중요하지. 그죠? 그러면서 이게 뭐다? 사업의 대가다. 자기들도 다 법정에서 나왔네, 이런 진술이. 자,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재명을 대신해서 경기도를 대신해서 그 쌍방울이 낸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물증이 있네. 물증이 뻔히 있네. 합의서 있고 계약서 있고 송금서 있고 진술 있고 그럼 다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왜 어떻게 김성태 진술 하나만 가지고 이걸 경기도를 위한 돈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검찰이 증언을 만들고 있지만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뒤집을 수 없는 물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이 대북 송금 문제로 어떻게든 간에 올감해 보려고 하고 있으나 일단 그 기도는 실패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오죽했으면 최근에 무슨 보도까지 나옵니까? 예, 엊그저께 제가 보여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툭 하면 이재명을 소환하고 저기 체포영장을 청구하네 만에 그 쌩 난리를 쳤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올가맬 수 있는 결정적인 유죄 증거 갖다고 가지고 왔느냐? 못 갖고 왔지 않냐? 그런 얘기를 실제로 지금 하고 있죠. 예. 벌써 지난 3월부터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미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예. 바로 지난 며칠 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쯤에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이재명 수사는 검찰의 판정패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게 처음 나온 보도도 아니에요. 이미 지난 3월 달에 그 이재명 대선 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또 언론에서 보도를 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도 보세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없었다고 언론들도 다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자, 검찰이 더 이상 어떻게 이재명을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물론 검찰은 계속 괴롭히려고 들 거예요. 하지만 검찰의 기도는 하나씩 둘씩 파탄이 나고 있다. 자, 일부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이재명을 괴롭힐 거다. 앞으로도 검찰은 계속 이재명을 괴롭힐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별로 먹히지 않을 것 같다. 대중들이 이제는 이재명이 검찰청 불려간다고 해도 별로 신경도 안 쓸 거다. 실제로 그렇죠. 이번에 이재명 대표 5번째 진술하러 법정에 출석합니다만, 예, 여러분들, 당장 언론 보도부터 약간 시큰둥하죠. 다른 때 같았으면 지금쯤에 들썩들썩 할 텐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명 대표의 출석에 대해서 걱정하고 신경 쓰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잖아.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예, 그만큼 보통 사람들, 국민들한테는 이제 식상한 거야. 검찰이 저런 짓 하는데, 저 몇 년을 질질 끌었는데 왜
왜 결국 감옥을 못 잡아넣는데? 에? 검찰의 수사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비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다른 때 같았으면 검찰의 수사력이 빈약하다. 검찰이 결정적으로 수사를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벌써 나왔을 거예요. 아니 2년 넘게 검찰이 한 사람을 이렇게 몇백 번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못 찾았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검찰 수사를 무리한 수사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다든가 아니면 검찰의 수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거나 보도가 나야 정상이에요. 그런 보도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또 툭하면 그런 보도가 나왔었어. 검찰이 한 달 동안 한 달 안에 결론 못 내잖아. 그러면 한 달이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됐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바로 비난하는 기사가 나갔었어요. 근데 요새는 몇 달을 결론 없이 질질 끌어도 그런 기사 안 나가잖아. 기자들 자체가 썩어 빠진 겁니다. 2년 넘게 수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한 뾰족한 증거 하나 못 찾아내고 있으면 당장 기자들이 한마디 갈겨야 돼요. 검찰 수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수사를 안 하고 있으면 검찰이 수사할 의향이 없다라고 바로 까는. 아니 우리는 제가 한참 검찰청 출입할 때는요 한 달이었어. 한 달 안에 뭐가 안 나오면 그 난리를 쳤었어. 근데 지금 봐 몇 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잖아. 기자가 아니에요 얘들은. 그냥 받아쓰기 하는 수험생, 쪽지 시험 치는 고딩들밖에 안 돼요. 참 서글픕니다. 아우.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순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가 됐네요. 후원해주신 분